1989년 정초, 북쪽의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문 목사를 비롯한 남한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 목사는 초청 발표 하루 전 한 편의 시를 쓰며 통일 십자가를 지고 평양에 갈 생각을 밝혔다. 부산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달라고. 이 사람 돌았군. 그래, 난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표를 팔지 않겠으면 그만두라고. 나는 그래서라도 인직명을 헤엄쳐서 갈 테니까. 가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그야 하는 소리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문익환 목사 일행은 어제 북한의 김일성과 만났습니다. 문 목사 일행이 유원호라는 제4의 인물을 포함해 모두 4명인 것으로 경찰과 밝혀졌습니다. 경찰 그리고 안기부의 공안 당국 관계자들은 문 목사 사건과 관련해서 안기부가 수사를 전담토록 결정했습니다.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문 목사의 입북이 감상적인 통일론에 젖은 일부 계층을 자극해 북방 정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목사의 판문점을 통한 귀국을 허용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대북 접촉도 하지 않고 오늘 새벽 안기부 수사관들이 서울 수유동 문익환 목사 집과 연희동 황성영 씨 임진각에서는 시장민 한운동 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등 9개 반공단체 회원 500여 명이 문익환 목사 입국 규탄대회를 갖고 문 목사의 입국은 김일성 집단을 이롭게 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문 목사 일행의 북한에서의 언동을 규탄하는 걸기대회를 가졌으며 광주시와 제주시, 창원시 등지에서도 문 목사 입국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도둑의 무리들이 활보하고 자기만이 참된 통일의 격분이야.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은 것은 1948년 4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밟고 가는 눈 덮인 들판길 조심하여 헛밟지 말지어다. 오늘 걷는 나의 발자취에 뒤에 오는 이의 표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 김균 선생의 느낌이 바로 지금의 나의 느낌. 김 주석은 문 목사에게 악수를 청하며 의례적인 환영의 표시를 한다. 그러나 문 목사는 그 악수를 무시한 채 와락 김 주석을 끌어안는다. 문 목사는 무엇보다 먼저 가슴으로 김 주석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두 노인은 줄곧 손을 맞잡고 통일에 관한 생각을 나눴다. 두 차례의 면담 끝에 문 목사는 김 주석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줄곧 정치 군사회담의 선결 조건을 내세우던 북쪽이 다방면에 걸친 민간 교류를 동시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의 형식에 있어 북쪽이 주장하던 즉각적 연방제에서 서로의 체제와 이념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점진적 연방제로 견해의 일치를 본 것이다. 이것은 당시 노태우 정권의 구상인 체제연합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었다. 평양을 떠나기 전 문익환 목사는 김 주석과의 면담 성과를 기초로 북쪽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함께 사의 성명을 발표한다. 민간교류의 실현과 남북공존,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이성명은 민간급 차원에서 처음 나온 통일의 이정표로 민간 통일운동의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또한 이성명은 남북 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건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문 목사가 이 합의서의 실효성을 보존함으로써 자신의 방북 성과를 남한의 당국자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이다.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대중 의원하고 이용구 장관이 그 방북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근데 이용구 장관은 그 문 목사의 방북 자체를 인정할 수도 없고 또 그 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달죠. 그렇지만 그 합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남북한 그 교섭사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해요. 그래서 그 속기록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발췌를 해서 널리 알리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그 이용구 장관의 발언은 신문이나 텔레비나 이런 데서 한 군데서도 실지를 않았었어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잠입 탈출이라는 것이 뭐 몰래 들어가고 몰래 나오는 것이 잠입 탈출인데 뭐 전 세계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북한을 들어갔다 나오신 거 아닙니까? 지령에 의한 그것도 그냥 단순 잠입 탈출이 아니고 지령에 의한 잠입 탈출인데 지령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당시 그 이 김일성 주석의 무슨 그 이 신년사에서 초청했던 내용이 이제 지령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김영삼 아마 당시 그 민주당 총재나 백기환 선생 또는 그 노태우 대통령조차도 그 신년사에 초청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신년사를 통해서 지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모두 열심히 변호를 했습니다. 그 변호 결과를 굳이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의 변호는 성공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법정 안에서의 판결, 법정 안에서의 심판과 또 별개의 보다 높은 차원의 어떤 역사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난 뒤따르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되었던 냉전 논리 그리고 이 논리가 각 지역에 갖다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분단 현상들이 한국의 통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세계사에서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의 방북 후 남한의 통일운동은 전혀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남과 북 해외 동포를 어우르는 범민련이 결성됐고 범민족 대회가 열렸다. 분단 후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통일 열기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분단의 벽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힘을 합하면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신념도 생겨났다. 문 목사의 통일 불신은 민간 통일운동에 불을 지른 것뿐만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대화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통일 열기에 밀린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축구 대회와 남북한 단일 탁구팀 등 다방면에 걸친 민간 교류가 시작됐다. 남북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91년 12월에 채택해 92년 2월에 발효했다. 이 합의서는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내정 불간섭, 무력 불사용, 민족 화해 등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것은 문 목사의 방북 이후 거세게 일기 시작한 민간 통일 운동이 남북 당국자들을 움직여서 얻어낸 소중한 합의서인 것이다. 이제 통일은 그르칠 수 없는 대세이다. 잘 들어요. 민의 통일을 꺾을 생각을 엄두도 내지 마라. 통일에 민족 통일에 문턱 두가름앞까지 밀고 온 인민의 통일 대전정을
막을 생각을 하지 마라. 문 목사님은 방북하고 난 다음에 남쪽 정부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문 목사님이 북쪽 당국하고 합의했던 그 내용은 이후에 일관되게 그 정부의 통일 그 안으로도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의 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이정표를 세웠고 그것이 이제 정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목전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